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이제 71년도 사진인데요. 이 여기가 이제 서호라는 곳입니다. 서호. 네, 수원의 서쪽에 있는 호수라고 서호라고 하는데요. 혹시 구글 같은 하시면 서호가 있고, 지금 가보시려면 어떻게 하냐면 수원역 가는 1호선 전철 있죠? 수원역, 여기도 1호선 전철 있죠? 지행역. 요걸 타고 그냥 2시간 정도 쭉 가시면 수원역 가기 직전에 화서역이라고 있어요. 화서역. 성균관대에 있는 화서역에 내리면 서호공원이 나옵니다. 서호공원을 통과해 가시면 여기가 나와요. 여기 잘 앞에 비석에 보시면 한자가 써 있는데요. 맨 앞에 축하한다의 축자, 그다음 만의 만, 그다음 제방할 때 제에서 충만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원래 이름이 충만제고요. 여기는 호수입니다. 그러니까 얼핏 보면 자연호수처럼 보이는데 사실 인공호수예요. 그래서 수원하면 생각나는 임금 있습니까? 정조. 네, 정조 맞추셨습니다. 정조가 이제 아버지 사도세자를 생각하면서 이상도시 수원을 이제 아버님도 모시고 이렇게 수원을 이렇게 만들었죠. 그때 화성이라는 걸 만들었죠. 지금도 화성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화성을 만들면서 여기에 호수를 4개를 만들었습니다. 북, 남, 동, 서해. 서쪽에 만든 호수가 충만제예요. 그래서 만석의 농사를 축원한다. 충만제라고 지었고 1799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자연호수처럼 보이는 게 사실은 인간의 힘에서 이루어졌으니까 우리가 흔히 자연이라고 하는 것 중에 온전히 내추럴 오리지널리 자연인 거는 사실 없어요. 다 사람들의 손길이 가 있는 경우가 많고, 우리가 집에서 함께 반려견을 하는 반려견이나 반려고양이들도 사실 오랫동안 이거 개량과 품종 개량에 의한 경우가 많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들의 어떤 전형적인 어떤 근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재밌는 게 말이죠. 요 충만제가 있는데 요 충만제가 지금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한번 볼게요. 네, 요렇게 되어 있는데요. 얼핏 보면 큰 변화가 없습니다. 일단 비석 근처가 좀 바뀌었죠. 혼자 비석이 있다가 비석 옆에 뭘 테두리를 둘러준 게 하나의 큰 변화. 그렇다고 접근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잘 보시면 요쪽 저 화살표 보이십니까? 화면에? 안 보이죠? 왼쪽 위에 보시면 나무가 있는 부분이 있죠. 왼쪽 윗부분. 여기 호수가 있고 여기 그다음 여기 보이시죠? 잘 안 보이시니까 다른 각도에서 찍은 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겁니다. 요게 71년 사진에는 없던 섬입니다. 없던 섬이 71년 이후에 또 새로 생겼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면 나중에 1996년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화서역에 나올 때 서호공원이 있는데, 이 서호공원을 90년도에 만들 때 서호공원 만들면서 이렇게 준설한 그 흙을 그냥 버릴 데가 없다고 그냥 호수 중간에 막 버렸어요. 이게 호수 공간에 버린 게 섬이 된 거예요. 그래서 버리고 나서 거기에 나무를 막 심었답니다. 그래서 그냥 심어놨는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게 시베리아로 날아가더니 이렇게 철새도 잠깐 하고 동네에 있는 텃새도 모여들고 그러다 보니까 유명한 가마우지가 여기에 완전히 터전을 만들어서 가마우지의 왕국을 건설한 거예요. 자, 가마우지가 8,000마리가 넘는 가마우지가 여기에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한때는 또 가마우지가 다시 돌아왔어. 이 자연의 놀라운 기적이야. 막 이랬는데 최근에 또 가마우지가 어떤 문제를 일으킨다고 그러는데 어떤 문제를 일으킵니까? 예, 가마우지가 저기에 하도 많으니까 가마우지가 똥을 하도 많이 싸갖고 저기 심어놓은 나무가 전부 희어요. 나무가 허연 나무가 석 깔려있는데 가만히 가서 보면 전부 가마우지의 똥이. 그래서 이 가마우지를 그러면 돌아가시게 할 수도 없고 그냥 둘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자연학자들이 모여서 왜 가마우지가 하필이면 이 섬에다 모여들게 된지 역학적 분석을 해야 이걸 분산시킨다든가 뭐 이런 여러 대책이 가능하지 않을까, 뭐 그런 얘기도 논의하고 있을 정도로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인간이 만든 호수가 자연호수 비슷하게 됐다가 또 인공적으로 섬을 만들었다가 이게 또 좋은 뭐 새의 서식지가 된 줄 알았더니 그것이 또 인간에게 또 어려운 거로 나타나고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이 서호가 옛날에 충만제라는 게 그냥 호수가 아니고 의미 있게 지어진 것이고, 이게 또 우리나라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한번 정치현 교수님 얘기해 주시죠. 예,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정조가 이제 화성을 도시로 오늘날로 치면 신도시 건설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 그 아버지 사도세자 묘를 옮기면서 묘가 있던 자리에 원래 수원 읍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묘를 옮기려면 그 읍치를 옮겨야 되니까 여기다가 이제 화성을 만들고 읍치로 옮기고,
그 화성을 이제 계획 도시로 건설을 하면서 아까 그 4개의 이제 그 저수지를 만든 것이죠. 왜냐하면 백성들한테 잘 그 살게 하기 위해서는 그 농토에 물을 대기 잘 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은 이제 저수지가 있어야 되니까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때부터 해가지고 이 그 수원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이제 농업의 중심지 비슷한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어가지고 일제 강점기에도 여기 이제 수원 농림학교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농업학교 최고 기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농사 시험하는 각종 기관들이 이 수원에 있었어요. 그래서 농업진흥청이라든지 뭐 농사시험소라든지 다 이 소 주변에 위치해 있어요. 지금은 이제 많은 기관이 이전했고 그 수원 농림은 나중에 서울대학교 농가대학이 됐죠. 그래서 그렇죠. 서울대학교 중에 농가대학은 수원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얼마 전에 그것도 이제 관악으로 옮겼지만 아무튼 한국의 이제 그 농업 혁신을 일으킨 그 지역이 바로 이 충만제 주변의 수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조의 위민 정신이 이렇게 농업의 발전으로 이어지고 지금 면면이 이어져 내려온 그러니까 뭐 우리까지 쌀 이어진 것 같네요. 품종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수원에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아, 참. 정조의 또 그 숨은 뜻이 여기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좀 흐뭇한 생각도 드네요. 다음에 한번 사진을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앞에 있는 우리 중학생인가요? 초등학생? 아, 한번 요거 한번 맞춰보시면 아마 뒤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즐거워하실 것 같아요. 여기가 어딜까요? 지금의 어딜까요? 아, 비슷해. 아주 비슷해. 와, 청와대가 요 뒤 여기에요. 왼쪽 위가 청와대예요. 왼쪽 위. 청와대 앞에 뭐가 있을까요? 아, 무슨 문? 무슨 문? 아, 여기가 요 앞에 오른쪽 밑에 보이시죠? 오른쪽 밑에 문이 보이죠? 오른쪽 밑에 거기가 광화문이에요. 광화문. 그럼 여러분들 아시겠죠? 요 중간에 있는 요 건물의 이름이 뭐였을까요? 중앙청. 그렇죠, 중앙청. 이름이 왜 중앙청인가요? 네. 중앙에 있어서. 중앙에 있어서? 중앙청. 서초는 서쪽에 있어서? 그 중앙청은 이제 그 미국 사람들이 이 건물을 캐피탈 하우스라고 불렀거든요. 아, 캐피탈 홀. 캐피탈 홀. 하우스. 캐피탈 홀. 캐피탈 홀. 그리고 이제 그 더 이전 역사를 말씀드리면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1920년대 일본인들이 조선 총독부 건물로 이 건물을 지었어요. 이 건물이 조선 총독부 건물이죠. 네, 조선 총독부 건물로 일본인이 짓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 미군들이 들어와서 여기를 군정청으로 쓰면서 이 중앙에 있고 또 미국에도 있는 그 캐피탈 홀을 본따 가지고 캐피탈 홀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그거를 이제 정인보 선생이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서 중앙청이라고 번역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중앙청이 됐고 그 이후에는 계속 이게 이제 정부 부처가 입주해 있는 정부 그 관사로 건물로 이제 쓰인 거죠. 그러다가 그 아시겠지만 이제 그 앞에 정부 종합청사라는 게 광화문 앞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왼쪽에. 짓고 또 과천으로 정부 중앙기관들을 옮기면서 이게 이제 용도가 없어지니까 그 후에는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이 네, 박물관으로 쓰였죠. 중앙박물관이 됐고 중앙박물관으로 쓰이다가 아시겠지만 이제 김영삼 대통령 때 일제 이제 잔재를 청산해야 된다 그래서 저 건물을 허물었습니다. 허물고 경복궁을 이제 복원해가지고 허물어서 네,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경복궁 복원한 결과가 싹 저렇게 됐죠. 없어졌네요. 네. 건물 자체가. 네. 그 이게 조선 총독부를 이렇게 남해 궁전 바로 앞에다가 이렇게 참 일본인들이 참 생각 자체가 참 상상을 좀 초월하죠. 조선의 정궁의 정중앙에다가 딱 조선 총독부를 건설하는. 그러니까 이제 경복궁이라는 게 조선에 뭐 서울에 가면 궁궐이 여러 개 있지만 그 중에서도 첫 번째 궁궐이고 법궁이라 그래서 정식 제일 그 으뜸이 되는 궁궐이 경복궁인데요. 그 경복궁 딱 그 안에다가 저렇게 그 자기들 총독부 건물을 짓는다는 것 자체가 이제 조선은 우리가 완전히 지배했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일본인들이 한국에 관광을 많이 왔는데 관광 오면은 저기를 꼭 갑니다. 그래서 조선이 자기네 땅이 됐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당시에 뒤에 이제 근정전이라든지 지금 경복궁에 가면 볼 수 있는 뭐 경회루라든지 이런 건물들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 사진들을 보면은 근정전 앞에 잡초가 막 무성합니다. 아하. 그리고 막 그 궁궐 건물에 벽에 담쟁이 덩굴이 막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냥 그 방치를 한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조선의 궁궐하고 자신들이 세운 이 건물은 얼마나 초현대식이고 깨끗하고 웅대하고 대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왜 절에서 망했구나. 조선 이후에 망했고 그리고 이제 경회로 같은 경우에는 일본인들 연애 장소로 씁니다. 그렇게 연애가 아니고 연회죠. 연회로. 와타시와 마시다 데스 뭐 이렇게 좀 먹고 그런 거죠. 잔치하는 잔치하면서. 그랬군요. 저희 우리 뭐 초등학교 학생도 있지만 만약에 제가 일제 강점기 때 초등학생, 이제 국민학생으로 조선 총독부와 뭐 저 뒤에 있는 한국의 조선의 궁궐을 봤다면은 저도 마음이 그랬을 것 같아요. 와, 일본은 발전하는 나라고 조선은 뭐 패망하는 나라구나. 이런 의식이 싹틀 정도로 굉장히 그 조선의 궁궐 바로 앞에. 그렇죠. 근데 건물이 이제 1920년대 지었다는데 지금 봐도 건물의 이 건축 양식이 서양의 양식을 잘 구현한 굉장히 건축물로서도 좀 굉장히 발전했던 건물이었을 것 그러니까 이제 같아요. 일본에도 사실 저런 건물이 없었어요 당시. 그러니까 정말 공을 들여가지고 일본인들이 많은 돈을 들여서 그렇게 지었고. 그러니까 이제 그 일본인들도 이거 구경하러 오는 거죠. 근데 이제 저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일본 사람들도 있긴 했어요. 그래서 남의 궁궐에다 저런 건물을 지으면 어떡하냐고 일본 승려가 한 사람이 와서 그 비판하는 글을 쓰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네, 아까도 보셨지만 지금 이렇게 여기 잘 중간에 이렇게 확 없어지고 다시 이제 개보수도 하고 증축도 해갖고 시원하게 멋있게 돼 있고 요새 가면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있죠. 저는 가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복원을 해야 되는데 치욕의 역사도 좀 남아있으면 그것도 또 역사의 교육도 되겠다 싶은데 다 허물어진 건 좀 아쉬운데 이게 다시 짓기는 너무 돈이 많이 들었겠죠? 그건 지을 수는 없는 거고. 싹 이렇게 옮겨서 못 짓나요? 그거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근데 하여튼 그때 이제 철거할 때도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죠. 보존해야 된다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렇죠. 철거해야 된다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게 그 전 사진에 보면 위에 돔의 그 끝부분. 저거는 독립기념관에 가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오. 그 돈만 남겨갖고. 돈만 베어가지고 옮겨놨죠. 저도 좀 기괴하네요. 네. 그 처음 들었습니다. 독립기념관 저 청주 쪽 저 천안에 있는. 예, 알겠습니다. 천안에 가서 나중에 한번 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한번 사진은 시원한 사진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어떤 항구인데요. 이 항구의 힌트는 제가 노래로 드리겠습니다. 밤바다. 그렇죠. 예, 여수입니다. 여수왕의 71년도 모습입니다. 여수는 진짜 사실 좀 여수 사람들 잘 알겠지만 국민 전체적으로 좀 잊혀졌던 곳인데 이 노래로 완전히 뜬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이 여수 밤바다 노래랑 여수 엑스포가 거기에 이제 딱 물리면서 KTX 들어가네. KTX가 하면서 삼박자가 맞으면서 갔는데요. 사실 이게 71년 여수항입니다. 근데 여수 밤바다 가사에 보면 여수 밤바다 이 조명에 담긴 아름다운 얘기가 있어 내게 들려주고파 하면서 나는 지금 여수 밤바다인데 사실 우리나라가 보면 삼면이 바다예요. 바다 아닌데 없거든요. 부산 밤바다, 다 밤바다지 뭐. 인천 밤바다, 그렇지 뭐. 송도 밤바다도 있고 그렇지. 경포도 밤바다인데 제가 가보니까 여수 밤바다인 이유가 있어요. 그 먹거리가 좋습니다. 아하. 네. 그렇지. 지금 먹을 게 두둑해야 밤바다가 그렇지. 그 스님한 호남 지역에 그 곡창 지역의 그거와 바다가 합쳐지면서 그런 것들이 좀 여수도 밤바다를 많이 찾게 만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밤바다가 아니고 밥바다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수 밤바다로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그 전에 71년도 이제 제가 물어보니까 여수에는 이제 그 이제 밀수가 횡행하던 71년도 당시에는 요새는 뭐 절대 그런 게 없고요. 그러니까 밀수가 횡행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수에서 일본의 시모노세키인가 제가 말하다 틀리면 정천 교수가 수정해 줍니다. 가는 늘 정기적인 일본 그 배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글로 이제 일본의 뭐 밥통이나 뭐 일본의 뭐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데 이제 그때 좀 부패한 지금은 절대 그렇지 않죠. 공무원들이 여수 세관과 약간 짜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이 많이 돌아다녔대. 그래서 이제 여수에서는 돈 자랑하지 마. 예. 딱 하시네요. 예. 여수에서 돈 자랑하지 말라. 그럼 그렇게 뭐 써요. 전라도 어느 지역 가서는 신자랑하지 마라. 그런 그런 것처럼 게 좀 생겨. 그게 다 여- 밀수에서 온 거군요. 예. 하하. 그렇지만 여수가 이렇게 좀 그렇다고 뭐 친일적인 도시도 아니고요. 이순신 장군님의 네. 그 임진왜란 당시에 음. 이순신 장군님의 그 사령부가 있었던 음. 맞습니다. 음. 그게 있었던 딱 지역이기 때문에 여수에 가보면 그런 느낌들이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71년도 사진인데도 굉장히 좀 발전해 있다는 느낌이 들죠. 네. 지금 사진하고 비교해 보시면 별로 차이가 없어요. 보세요. 이거나 이거나 뭐 그저 그렇지 않습니까? 좀 큰 건물이 좀 생겼을 뿐이지. 제가 봤을 그만큼 때는 여수가 그 당시 흥청망청했다. 김수희나 팀 제가 봤을 때는 네. 70년에 발전을 많이 했다기보다는 발전을 덜 하다가 아 덜했다.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좀 계속 좀 개발이 좀 그쵸 잘 안 됐으니까 70년 영원한 이후에 차별도 있었고 그런 수도 있겠네. 예. 어쨌건 굉장히 번화했던 항구의 모습을 71년은 보여주고 있다. 지금은 이렇습니다. 여수에 뭐 요새는 뭐 펜션도 많고 좋은 데 많죠. 그래서 한번 가셔서 맛있는 음식도 한번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거제에 갔다가 거제 주민한테 여기 게장집이 어디 많이 있어요? 그랬더니 거제 주민들이 저를 이렇게 딱 쳐다보면서 왜 쳐다보면서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아니 거제까지 와서 게장을 드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거제 분들은 뭘 드시냐 그러니까 회를 먹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 사람이나 와서 게장을 먹는가 봐요. 게장? 게장. 그러니까 간장 게장. 게딱지에 게 아. 간장이 더 있는 거. 네. 거제도에서 게장 먹는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봐요. 그러니까 내가 바보죠. 그러니까 그걸 거기서 찾았으니. 근데 게장 많이 써 있어요. 예, 그래서 그랬던 기억이 갑자기 나는데 여수에 가서 거제도에- 절대 게장 찾지 마세요. 근데 거제도 예. 가니까 시베리아 랍스타도 팔고 그렇죠. 다 팔지, 그렇지? 예, 죄송합니다. 거제도에서 예. 랍스타. 저는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 학생, 요 문의 이름 뭘까요? 이 문. 네, 역도 있습니다. 3호선 역 이름입니다. 메뉴에 써 있습니다. 거꾸로 읽어보세요. 예, 예, 독립문. 예, 독립문입니다. 독립문. 독립문.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다 아실 것 같은데 독립문 지금의 3호선 독립문역에 있습니다. 독립문이니까. 자, 여기서 질문. 독립문에서의 독립은 어떤 나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할까요? 우리 초등학생이 맞힐 것 같아요.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아니에요. 왜 그러십니까? 그럼 잘못된 정보를 주시면 맞출 수가 없잖아요. 오답을 어디로부터의 독립? 아시는 분? 고민하려고. 제강경기 이전이야, 이전. 이전 1896년에 만들어졌어요. 힌트 1895년도에 청나라하고 일본이 전쟁을 한 결과로 청나라가 졌어요. 1894년도에 청일전쟁, 95년도에 청나라 패배, 그리고 96년도에 이걸 만들었고 97년도에 대한제국을 선포하게 됩니다. 대한제국은 어떤 나라부터 독립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렇죠. 청나라겠죠. 예. 제국이란 건 황제국이라는 의미인데 오랫동안 조선은 중국을 황제국으로 섬기고 말하면 제후국으로 왕국이었던 거죠 우리는. 근데 이제 우리는 제후국으로부터 독립한 우리도 황제 나라가 되었다 이런 의미로 대한제국을 성립하게 되는 그 중간에 1890년 만드니까 이거 정확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이 아니라 청나라부터의 독립을 의미한다. 맨 위에 독립문이라는 글자를 그래서 이완용이 썼다는 설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완용이 당시 독립협회 회원이었습니다. 왜? 그 독립협회의 독립은 청나라부터의 독립이기 때문에 친일파들도 당연히 후에 친일파가 될 사람들도 많이 가담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때는 그게 불분명했을 수도 있겠죠. 청나라부터 독립해서 이 나라는 어떤 곳과 더 친하게 지내야 될 것인가는 많은 정치인들의 생각에 차이가 있어서 친러파, 친일파, 친미파 이런 분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주도하신 분은 서재필 씨고 서재필 씨는 말하자면 친미파죠. 친미, 친일, 친러가 그때 각축하던 시절에서 공통점은 뭐냐? 청나라부터 독립한다. 이래서 이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재밌는 것은 요 앞에 지금 돌이 2개 보이시죠? 앞에 큰 돌 2개 보이시나요? 네. 지금 사진으로 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텐데 잘 보이실 것 같아요. 여기. 요 돌 보이시죠? 돌. 큰 돌. 요게 좌우로 2개가 있는데 요 돌이 뭔가 하면 주춧돌이에요. 요 주춧돌 앞에 사실은 나무로 되어 있는 목조 문이 있었어요. 그 문의 이름이 영은문. 영은문. 은혜로운 사신을 영접하는 문이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사신이 오시면 이 영은문에서 영접을 하는 거죠. 그 저 뒤에는 모화루라는 게스트하우스가 있었대요.
그래서 모화루에 사신들이 묵었는데 모화루, 중화를 흠모하는 곳이다. 모화루. 그러니까 여기가 4대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4대 현장에 대한 어떤 지리적인 이유가 있다 그러던데 교수님. 그러니까 이제 뭐 그 가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이 길이 큰 길이거든요. 이 이제 지금 여기 독립문에서 저 무압제 고개를 넘어가지고 구파발로에서 이 파주 쪽으로 이렇게 나가는 길인데 혹시 그 길 이름 뭔지 아시나요? 의주로입니다. 의주로라는 거는 그러니까 서울에서 저 평안도 의주까지 가는 길이고 신의주, 의주. 의주를 거쳐가지고 이제 중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 서울에서 중국을 갈 때 의주로를 이용해서 갔고 그러니까 중국 사신들도 이 의주로를 이용해가지고 서울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중국에서 오는 길에 서울의 초입부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모화루하고 영어문을 지어. 영어문을 지은 거죠. 중국 사신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영어문이 있던 자리에 중국으로 독립한다는 영문을 헐어버리고 그 뒤에 영어문 대신 독립문을 딱 세운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한번 서재필이 당시 썼던 글을 한번 찾아보니까 서재필이 이제 글은 좀 더 의미가 좀 넓더라고요. 청뿐이 아니고 청, 미, 일 열강들로부터의 미가 청, 유럽 열강들로부터의 독립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끝까지 읽어보니까 미국이란 말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럽 열강과 청나라 또 일본 등등으로부터 다 독립 이렇게 전반적으로 해놨더라고요. 그런 좀 특성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제가 또 보니까 1896년에 지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1895년도에 일본이 전쟁에서 졌잖아요. 그때 일본이 이겼죠. 청나라가 졌죠. 그래서 조선에서 한 큰 두 가지 사건이 삼전도비를 무너뜨렸대요. 삼전도비는 지금 송파에 가면 삼전도비 있죠. 삼전도비가 아시겠지만 청나라한테 그때 그 청나라가 한테 전쟁이 졌을 때 병자호란 때 인조가 거기서 이제 세 번 절을 인조가 머리를 이렇게 꽝꽝꽝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삼전도 했다고 그걸 이제 때려 부시고 그 버리진 않고 또 부시게해서 이게 무너뜨리기만 했더라고요. 지금 다시 세워갖고 거기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한 게 영원문을 헐고 독립문을 지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근데 좀 잘 보시면 재밌는 게 1871년 사진을 보시면 차가 지나가죠. 예. 차 지나간 거 보니까 근데 지금은 사람이 지나가죠. 왜 차가 안 지나? 여긴 차가 지나가고 여긴 사람이 안 지나고 왜 이럴까? 일감으로 딱 떠오른 거는 차도가 위치가 바뀌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잘 생각하시면 차도 위치 바꾸는 거 쉽지 않죠. 차도 옆에 건물들이 있는데 건물 다 헐고 어쩌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 이게 당시 새로운 도로 성산로 1979년에 성산로를 만들면서 위에 고가를 만들게 되죠. 그 고가는 지금 사직터널에서 금화터널 지나가는 고가가 있습니다. 혹시 가보셨나요? 그거를 만드는데 이 독립문이 걸거친다 그래갖고 독립문을 70m 이동했습니다. 여 밑에 주춧돌까지 같이. 그러니까 조금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 좀 어렵죠. 지금은 나무 한 그루라도 살리면서 이렇게 길을 만드는데 그때는 뭐 길 만드는데 뭐야 이거 독립문 이거 부딪히잖아 이거 옮겨 그래서 70m 옮기다 보니까 길이 오른쪽에 있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책에다 어떻게 썼냐면 독립정신도 70m 이동할 수 있는가 멋있게 썼으니까 도서관에서 혹시 책 한번 보시면 그건 제가 쓴 글이다 이렇게 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시겠지만 주로 쓰신 분이 주로 얘기한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